안녕하세요. 보상가 배상TV입니다. 매번 제가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안내만 해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번외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취미생활과 관련된 활동인데요. 바로 스킨스쿠버 관련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도 한 10년 이상 스킨스쿠버에 대해서 취미 활동을 하고 있고 경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 사고가 났다 라고 하면은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고 난 이유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정보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는요, 스킨스쿠버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스킨스쿠버 관련 업종에 있는, 종사하고 있는 강사, 해당 센터의 대표, 그리고 보험회사의 보상 실무자, 손해사정사, 이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이 사람들이 모두 알면 좋은 지식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스킨스쿠버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요, 부상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파도에 해서 바위에 부딪혔다고 해서 골절이 되거나 아니면은 감압 절차를 무시하고 해서 감압병이 발생하든지, 쉽게 말해 잠수병이죠. 이런 사고 외에는 거의 대부분은 사망사고입니다. 이게 사망사고다 보니까 사실 사고 당사자의 진술은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의 증언, 관련 강사들의 증언, 해당 보트 운전했던 사람, 해당 다이빙 센터의 대표, 기타 목격자들이 결국 이 사람들의 증언으로 해서 모든 조사가 되고 초기 단계에서 결정적인 증거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나면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마냥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만약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청구하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설명에 앞서서요, 항상 부탁드리는 거지만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 댓글로 응원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유족이 챙겨야 될 거는 보상관계에 있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망인이 가입돼 있던 보험,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망인이 생전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망보험금.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 있는 사람이나 업체가 가입된 배상책임보험, 이 두 가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망인이 생전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 이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보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 이름이 무슨 생명으로 끝나는 회사가 생명보험이고요, 무슨 손해보험, 무슨 화재보험으로 끝나는 게 손해보험입니다. 자, 스킨스쿠버라는 활동을 하다가 사망을 했을 때요,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한 보험, 이거는요, 특별한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보험금 지급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보험사 약관에요, 보상하지 않는 이유, 보상하지 않는 사유, 보상하지 않는 면책 사유에는요, 스킨스쿠버를 하다가 사망을 했을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에서는 청구하면은 무조건 지급이 될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 약관에 어떤 경우에 보상하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냐면,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암벽 등반, 이런 활동들을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했을 때는,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지 않는다,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스킨스쿠버를 한다, 그리고 사망을 했다, 이게 만약에 동호회 활동 목적이다 라고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동호회 활동 목적이 과연 뭐냐? 여기에 대해서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사하고 분쟁이 있는데요. 이때까지 판례 처리했던 사건들, 이걸 종합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스킨스쿠버를 일회성 아니면은 배우고 나서 몇 번 안 했다, 그런 초보인 경우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수년간 수십 회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전문적으로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경험이 얼마 없는 초보 다이버다라고 하면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돼야 되고요. 만약에 주기적으로 수년간 계속해서 다녔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동호회 활동 목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사망한 사람이 가입돼 있는 보험에서 보상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망인이 사망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내 혼자만의 100% 과실로 사망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스킨스쿠버라는 거는요, 항상 버디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 세계 어떤 바다에서도 혼자서는 들어가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버디 시스템, 짝을 이뤄서 다이빙하게 돼 있는데요. 그 짝이 만약에 강사였다 그러면은 강사가 잘못 가리켜서 사망을 했을 수도 있고, 해당 업체에서 장비를 빌려줬는데 그 장비 이상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사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3자의 책임,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버디입니다. 두 번째는 강사예요. 이 다이빙을 가리키고 다이빙을 계획을 주도했던 강사. 세 번째는 입수와 출수를 책임지는 보트 운전을 한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다이빙을 제공했던 업체. 그 업체의 대표. 통상 이 4명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사건마다 이 4명한테 다 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이빙 사고도요, 각각의 사고마다 케이스가 다 달라요. 어떻게 사고 났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4명 중에서 혹시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특정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거고, 결국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요, 해경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죠. 특정된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할 거고,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기소된 사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추측을 하고요. 형사 판결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거의 확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때 꼭 알아야 봐야 될 거는요, 책임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한테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돼 있냐, 요 여부를 확실히 알아봐야 되는데요.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돼 있냐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망사고라고 한다면 수억 원의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임 의무가 있는 사람, 배상 의무자가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소송에서 이기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돈이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 가입돼 있냐, 이게 가장 중요 체크 사항입니다. 물론 형사적 책임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적 책임이 완전히 면해지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형사적 책임이 있으면 민사적 책임도 따라오겠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형사적으로 간단하게 처벌을 받고 끝났다 한다고 해서 민사적으로 소송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건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다이빙 사고에 대해서는 다이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요. 각각의 강습 과정에서 뭘 배우는지, 그 다이빙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사실 수중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빙 컴퓨터를 착용하고 갔다라고 하면 그 다이빙 컴퓨터에 기록된 자료,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종합을 해서 누구한테 배상 책임이 있냐, 그리고 이 배상 책임 있는 사람한테 얼마를 어떻게 청구할 거며, 소송 중에 어떤 잘못으로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과실을 얼마를 물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명백한 주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빙 사고는요, 법률적으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도 꼭 필요하지만요, 다이빙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꼭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